예. 어, 사업 아이템 탐색과 관련해서 참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만 더 할게요. 어, 빌 게이츠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윈도우를 개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은 하지는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어, 아주 조그만한 그 로컬에 트래픽, 교통, 그 차가 몇 대 다니나, 요 정도 체크하는 그런 걸 처음에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몇 가지 개발하다 결국은 나중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IBM의 소규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거 하다가, 그 다음에 윈도우를 만들고, 그죠? 구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쓰리게이 뭐 어쩌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뭘로 해요? 야후가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가 검색하는 기능이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검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데 이 글자를 넣었을 때 굉장히 빨리빨리 탐색을 하고 잘 찾는 기능을 검색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 구글이 검색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야후보다 낫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구글이 돈을 벌게 되는 건 뭐예요? 검색으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포털 광고 같은 걸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뭘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는 구글에서 하고 있는 게 유튜브도 구글에서 하고 있죠. 유튜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또 다른 돈을 벌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뭘 만드는 회사예요? 처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뭘 만들었어요? 아이팟이라는 MP3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전통적인 왔다 갔다 폴더폰이라든지 전통적인 핸드폰이 거의 노키아를 비롯한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작은 핸드폰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스마트폰을 만들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점점 확장하다가 지금 뭘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굉장히 잘 팔리다가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애플에. 그럼 지금은 애플이 뭘로 변하느냐? 지금은 여러분 다운로드를 많이 받고 막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애플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폰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이폰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업로드도 시키기도 하고 다운로드도 시키기도 하고 또 스토리지에 뭘 올리기도 하고 아이폰과 관련된 수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말하면 아이폰 관련 서비스라고 그래요. 지금 아이폰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추후에 팀 콕이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이어받고 나서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게 어느 분야냐면은 핸드폰을 만드는 애플의 고유한 업종이 아니라 아이폰 관련 서비스 업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 10년 정도, 죽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죽고 나서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에 있어서는 처음에 만들어 놓고 처음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하다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사업들 기회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매력적인 사업들이 계속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업 탐색이 뭐냐 그러면은 통로 원리라고 통로 원리. 이걸 가다 보니까 나오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나오고 가다 보다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통로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통로 효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효과가 또 가끔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용도로 뭔가를 사업을 했어요. 또 아이템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영 보니까 효과가 없고 다른 쪽에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처음에 심장, 혈액 개선제로 만들어낸 게 비아그라라는 약이 있었어요. 화이자에서. 만들어서 막 팔으려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부작용이 잠깐 나타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보니 혈액이 엄청 개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욕을 높이는 결국은 뭐예요? 비아그라 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라 옆길, 사이드 스트리트 이펙트라 그러는데 다른 길로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더 나아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적 탐색과 우연의 탐색이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기회들도 결국 발견이 되고 원래 했던 목적보다는 그거 말고 다른 길로 나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도적 탐색과 우연성의 만남이 되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아이템으로 폭발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 관련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충을 제가 할게요. 특히 이제 그 사업 가와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할게요. 시스템. 저는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그냥 사람 혼자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혼자는 그냥 인 또는 자라 그러죠. 제가 매 수업마다 거의 매 학기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로 끝날 거냐, 가가 될 거냐. 자는 뭐냐면 혼자예요. 뭐 노동자도 자죠, 근로자도 자죠. 그 다음에 혼이 전문가도 다 자예요. 모든 전문가는 자예요. 무슨 전문가요? 의사다, 변호사다, 무슨 연예인이다, 무슨 뭐 예능인이다, 나훈아다. 나훈아가 대박을 쳤다고 해서 나훈아 자식이 대박을 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병원장이 되었다고 그 아들이 병원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예능으로 뛰어나서 그 아들이 예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탤런트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탤런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성공하면 본인이 성공을 끝나는 거고 본인이 실패하면 본인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뭐냐면요, 가사라 그죠. 본인이 성공하면은 가문 전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가를 이해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자, 자본주의가 가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요. 자, 가가 되면은 또 가가 되지 못하면은 가가 안 되면 결국 뭘로 끝나냐면은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는 걸로 끝나는 게 가예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는 걸로 끝나는 게 가예요. 내가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변호사가 되었고, 그럼 내가 변호사가 되었으면 우리 아들은 변호사가 가점을 먹고 들어가나요? 하나도 가점 먹고 들어가는 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1차 시험, 로스쿨 졸업하고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변호사가 되는 거죠. 이 가는 뭐냐? 가는 뭐냐? 본인이 성공하고 나면은 성공의 공유물을 그 자식이나 집안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이게 자본주의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굉장히 좀 가장 사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 자본이 대물림되는 걸 막아보겠다는 건데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뭐 포인트는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책 자체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지금 엉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본이 대물림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물림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시스템을 구축을 못하면 뭐가 돼요? 나 혼자 노래 잘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로 끝날 것이냐. 만약에 이수만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수만이의 부에
이수만이 가지고 있는 주주권은 누구한테 넘어가겠어? 상속인한테 넘어가요. 나훈아가 노래 잘하는 거는 나훈아 자녀한테 넘어가요. 이게 극단적인 차이인 거예요. SM이라는 가는 뭐냐면요. SM의 회사는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수만이가 죽더라도 이수만에 관한 지분은 그 자녀나 이수만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체 넘겨줄 수가 있어요. 넘겨주기는 뭐만 넘겨주면 돼요? 이수만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 넘겨주면 돼요. 이 지분을 자본이라고 해요. 이 지분만 넘겨주면은 이수만의 지분을 대부분 가진 사람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뭐예요? 경영권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운영권. 특정한 정권이라고, 그래서 흔히 뭐 정치적인 용어는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헤게모니를 자유자재로 넘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벤처캐피탈 친구들하고 같이 그 두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게 있는데 벤처캐피탈 사장들이에요. 큰 회사들 몇천억 되는 회사들 사장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세미나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발표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가들과 외국 사업가들 비교하는 건데 물론 그게 자녀들한테 주는 게 나쁘냐 좋으냐는 그 별개 문제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기 때문에? 자본이기 때문에. 재능은 줄 수 있어 없어요? 재능은 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돈은요? 일정한 세금만 제외하고는 거의 줄 수 있는 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G다, 뭐 SK다. SK 뭐 보면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회장님이 지 맘대로 하잖아요. 지금 자기 마누라는 옛날에 전직 대통령, 노모 대통령 딸인데 버려두고 딴 여자랑 살고 있고 사장을 보면 엉망이죠. 근데 지금 뭘 잘하고 있어요? 회사 경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누구한테 줄 거예요? 몰라요. 근데 지 맘대로 줄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진 건 자기 맘대로 줄 수 있으니까. 최태원이가 비록 그 사생활이 엉망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시스템을 넘겨받았어요. 시스템에 관한 헤게모니를 넘겨받았어요. 헤게모니라는 것은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어요. 그 권한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을 가든 탈세를 하든 집을 뛰쳐나와서 남의 집에 살든 SK라는 근의 그룹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뭐 때문에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자본의 숫자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간단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그 돈을 많이 구축하고 많이 쌓아놓으려면은 내 개인은 어마어마한 한계가 있어요. 내가 소득을 되게 많이 번다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10억을 번다면은 제가 10억을 벌면 소득세만 하더라도 무려 44%를 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회사로 10억을 벌어들였다. 근데 주주가 나 혼자다. 아니면 주주가 여러 명이다 하면 회사로 10억을 벌어들이면은 그 회사가 낼 수 있는 법인의 최대 액수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세금 내는 최대 액수가 얼마인 거죠? 2억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이 20억을 벌면 뭐지? 20억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을 해도 되고 물건을 사도 되고 법인이면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20억을 벌었다 하면은 요즘 같으면 8억을 세금을 내야 돼. 8억 5천원. 그럼 국가로 대부분 상당히 많이 반 정도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걸 뺏기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간단한 개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 하더라도 법인이나 어쨌든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개인으로 혼자 했을 때와 법인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다시 자금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아이템에 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등등에서 이어질 건데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3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 아이템, 자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자,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은 자금은 뭐 자금, 사람 거의 같이 움직이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필수적인데 자금이 있어야 제가 데리고 있는 어떤 직원도 월급 석 달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고발을 당해요. 뭘로요? 임금체불로.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을 안 당하고 좋은 사람을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한테 뭘 줘야 돼요? 대가를 줘요. 대가. 대가가 뭐예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결국 월급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벌거나 아니면은 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지. 식당을 하든 뭐 호텔을 하든 IT 사업을 하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든 결국에는 직원들한테 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래서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은 조금도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 속에는 무슨 풋도부터 시작해서 다 돈이잖아. 돈이 없으면 하나도 못해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게 기본 원칙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도대체 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난제죠. 자,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업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 내 돈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투자를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글쎄요. 자, 사업 자금을 창업 자금이든 사업 자금이든 운용 자금이든 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서는 내 돈 가지고 하는 것과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특별하게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자, 내 돈을 가지고 한다. 자, 여러분 돈을 사업 자금 얼마 정도 가지고들 다 있나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돈을 가지고 한다. 한국인들이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축이나 저금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게 많은 양들을 지출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빌리려고 그런다. 여러분 돈 빌려 보셨어요? 돈은 누가 제일 잘 빌려줄까요?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이라는 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돈을 별로 내 돈도 저금한 게 많지도 않아. 빌린 적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아. 그럼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투자는 또 뭐예요? 뭐가 뭔지 몰라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으면서도 막상 본인이 하든지 남이 하는 사업에 관해서 내가 빌려줘볼까 투자해볼까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돈에 관해서 조금 모른다 그럴까요? 굉장히 참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라 이미 자본주의로 들어와서 자본주의에 거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대 무역 경제 규모로 보수다 모든 규모로 전 세계 20위권 좀 되는데 자본주의 최상위권인데 불구하고 돈을 차용을 한다든지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에 관해서 개념들이 굉장히 잡혀 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랄까요 경제 무능화라 그럴까요? 하여튼 발달 장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돈을 모은다. 돈을 모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돈을 언제부터 모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돈을 좀 모아보세요. 돈을 모으는 게 가는 목표가 거의 없어요. 돈을 모으는 게 목표가 없는 거는 왜 이렇게 없게 됐을까요? 돈에 관해서 개념이 엄청나게 약간 멍청하게 된 게 누구 책임일까요? 국가 책임일까요? 본인 책임일까요? 부모님 책임일까요? 선생님 책임일까요? 돈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무지하고 무능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돈이나 돈과 관련된 경제 부문에서 굉장히 방정식은 자유자재를 풀고, 그죠? 영어는 자유자재를 하는데 돈에 관해서만 얘기하면은 굉장히 숨이 칵칵 막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첫 번째는 저는 부모님 책임이에요. 왜 부모님 책임이냐고 그러면은 사실은 미성년자가 딱 지나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성년이 안 됐어. 그럼 19살이거든요. 19살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성년이잖아, 그죠?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19살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살에 시켜야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19살보다는 한 7, 8년, 10년 전에 네가 19살이 되면은 네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안 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안 시켰어요. 두 번째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도 똑같아. 세 번째는 학교예요. 학교는 맨날 성적만 얘기를 하고 경제 교육은 수요 공급 얘기만 잔뜩 하고 나와 관련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거의 하나도 안 가르쳐요. 돈 중심으로 돌아간다. 자본주의는 돈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개념 속에서 본인의 자녀들이 전문직이 되기는 원하는데 돈의 주인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자살도 굉장히 많고 사회적 불안도 많고 굉장히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킬 거예요. 그 대신 뭐만 시킨 거예요? 영어 학원만 잔뜩 보내고 수학 학원만 잔뜩. 아니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니는 거 하고 이 친구가 돈의 주인이 돼서 돈을 굴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수학이 몇 점이냐 가지고 막 혼을 내긴 하는데 돈에 관련된 지수는 거의 바닥이 돼요. 돈에 관련 지수가 가장 높아야 되잖아요. 돈의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이의 성적이 어떠니? 아이의 인성이 어떠니? 인성도 돈이 없으면 인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돈이 먼저인지 인성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사업계획서의 핵심에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 회사가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돈이 뭐고 무슨 노동을 할 거고 등등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도대체 돈이 뭔지 그래서 숙제를 줄게요. 도대체 투자와 차이가 뭔지 투자를 하는 거는 뭐고 차익을 하는 건 뭔지 그래서 제가 두 주째 숙제를 동시에 줄 거예요. 투자와 차익이 뭔지 이거 차이를 알아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가 뭔지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면은 투자와 차익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두 주의 과제예요. 첫 번째는 투자와 차익의 차이를 아는 거고요. 한 페이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관해서 맞아요. 차이 플러스 장단점이 뭔지. 투자와 차익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도 알지만 장단점이 뭔지. 그래서 이거는 8주차, 이거는 9주차 과제를 제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돈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